전국이 매우 혼란합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두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명태균 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이 파장이 결국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 문제까지도 확산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검찰이 상당한 내용을 카톡 메시지를 확보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파장은 그야말로 일파만파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더욱 발빠르게 관련된 사실을 추가로 취재해서 저희 애청자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8시 30분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모시고 인터뷰할 예정인데요. 지금 와병 중이셔서 오시느라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한창민 의원 막 도착을 하셔서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손에 깁스를 하고 오셨어요. 예, 어제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셨는데 일단 J 컴퍼니에서 당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창민 대표가 지난 토요일이죠. 서울시청 8번 출구 앞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에 경찰들이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폭력 상황에 그야말로 노출이 돼서 상당한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일단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창민 의원 당시에 있었던 상황 먼저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하지마! 씨발 것도 진짜 왜 밀어! 왜 밀어! 야, 진짜 국회의원 할 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아니, 경찰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찢어지셨어. 옷도 다 찢어졌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의원님. 저는 사실 시청역 4번 출구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오시는 평범한 시민들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안쪽에 너무 소리가 커서 저희가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반대쪽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저런 아비규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당시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원님. 제가 경찰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폭행난 상황 전부터 네. 원래 이제 진입로 자체를 기동대들이 다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진입, 그러니까 집회 대회장으로 네네.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경찰이 차단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민주노총 집회는 본대회 전에 네. 사전 집회들을 각 노조 그렇죠. 3별로 예. 진행을 하고 본대에 결합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건설 노조나 다른 노조들이 본대회로 진입할 때 그쪽을 다 기동대가 통제하면서 처음부터 물리적으로 약간씩 충돌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본대회 자체도 좀 늦어졌었어요. 예. 4시에 이제 시작을 맞아요. 하고 예. 하는데도 이제 4시 20분 될 때까지도 네. 거의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황 정리를 하고 있어서 저도 뒤늦게 이제 결합해서 들어가서 착석하고 있었는데 네. 계속 경찰에서 해산 명령을 하면서 대회를 방해하고 있었고 아니 왜 해산 명령을 합니까? 4시부터 집회가 시작인 건데. 원래 이제 경찰들은 예. 그 8차로에서 예. 1차로, 2차로 정도는 자기들이 교통을 예. 때문에
그쪽이 통제선을 둬야 된다 하면서 예. 처음부터 그 집회 라인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놔서 그걸로는 오늘 안 인원들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예. 차로를 열어달라. 네, 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밀집해 있다. 이렇게 예. 이제 요청했는데 거부당하면서 예. 다 처음부터 이제 그 경찰 병력이 예.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이제 천천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초반부터 좀 약간 기획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셨던 저희는 건가요?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방검복으로 이런 예전의 전투 경찰처럼 예, 예. 기동대가 다 중부장하고 네. 온 것이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전에 한국노총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당연히 폴리스 라인만 있고 예. 다 집회 이전 같은 평화로운 집회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어.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니까 바로 기동대들이 다 대회장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은 한국노총 집회는 우리 평소에 하던 평화 집회가 네네네. 보장되는 그러니까 교통경찰 위주로 예, 폴리스 예. 라인만 있었는데 민주노총 집회는 딱 보니까 저도 보니까 백남기 농민 사태 이후에 처음 맞습니다. 봤어요. 저희들- 예, 박근혜 정권 때 물대포 쏠 때 딱 그 복장을 진짜 완전 무장을 하고 소화기 다 들고 네네. 체증 집기 다 들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예. 백남기 농민님 그때 사망 사고 있고 한동안 물대포 때문에 네. 모든 시민들이나 시위대가 힘들었던 그 시절 이후에 예. 박근혜 그 촛불혁명 이후에는 예. 그게 사라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아까 이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그 지금 의원님께서 뭔가 좀 상황 정리를 하시려고 네네.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의원님 셔츠와 네네. 의원님 재킷이 다 찢어지고 막 다 단추가 다 뜯겨 나가고 이런 상황인 건데 네네. 그때 좀 기억나시는 대로 좀 경황이 없으셨겠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앉아 있다가 다시 계속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면서 이쪽에서는 경고 방송을 하고 해서 안 되겠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서 좀 충돌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네. 제가 대회장 앞에서 앉아서 대회에 있다가 예. 그 충돌하는 현장으로 갔었던 겁니다. 아 의원님만 혼자 가셨습니까? 처음에 아니면- 윤종호 의원님하고 제가 예. 그쪽으로 갔었고 예. 그 당시에 이게 전투 그 기동대도 어쨌든 또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휘관을 찾았어요. 그렇죠, 지휘관을 지휘관. 찾아서 예. 가서 봤더니 이제 총경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예. 가서 기동대장을 예. 찾아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니까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물리적을 강하게 예. 그 진입하지 마시고 네. 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처리를 하자 이렇게 네. 했는데 약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모른다. 모른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불법적인 도로 점거이기 때문에 예. 통행로를 이쪽 만들기 위해서 예. 이걸 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러지 말라. 내가 예. 그럼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되냐?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연락처를 달라. 직접 네. 통화하겠다.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연락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무전이랑 다 상황을 알 건데 이러냐 하니까 예, 이제 예. 약간은 예. 이 협의 자체를 안 하고 예. 그냥 지나가려고 해서 제가 이제 지금 안 되겠다 해서 예. 이제 행안위 위원이 네. 그 윤건영 의원님한테 행안위 간사죠. 예, 예. 연락을 해서 예. 지방청장 연락이 되면은 예. 이쪽 상황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으니 사고가 크게 날 수 있으니 네. 안전사고 나지 않게 그것 좀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앞에서 부딪히는 상황에서 그 앞으로 뛰어갔던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당시 현장에서 서울청장하고는 통화는 되신 거예요? 저는 못했고요. 예. 저는 못했고 이제 현장 상황이 또 긴박하게 돌아가서 네. 윤건영 의원님한테는 예. 통화를 해서 그걸 예. 요청을 하고 윤건영 의원님이 예. 경찰청장한테 그렇게 예. 안전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하고 예. 제가 그걸 가지고 예. 다시 이 부분 물리적으로 진입하지 않는 걸로 협의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지 말라 하면서 그쪽에서 지금 충돌이 있는 부분에서 예. 저 국회의원인데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라 하면서 제가 뛰어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하는데도 무시하면서 예. 너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너는 뭐야? 그런 느낌. 의원님한테? 그러니까 못 들은 체하고 누군가는 몇몇은 들었는데 예. 그러면
아 여기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중재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이런 이제 앞에 시위대하고 부딪혀가 하는데 예. 저만 거기 앞에서 이제 더 하니까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위대보다 더 강하게 저를 둘러싸고 좀 폭력을 행사한. 그러면은 경찰들이 의원님이 국회의원인 건 알 거 아닙니까? 일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예. 알고 있는 아니죠. 기동대원들이 당연히 있고요. 아니, 옆에 시민들도 그래서 더 놀랬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 한창민 의원은 모르겠습니까? 근데 경찰들은 아마 기동대들이 있어도 주변에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예. 저 사람 누구니까 어떻다라는 신원들을 아마 확인을 해줄 거예요. 그 그래서 전 상황에서 중간 지휘부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국회의원이라는 걸 모를 리는 없고 너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려들어서 의원님을 집중 그럼 가격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제 심지어는 제가 이제 배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배지 꼭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혹시 모를까 해서 예. 총경의 명함을 들었다니까요. 어, 누구누구 총경하고 협의하고 지금 왔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그 충돌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을 들고 저 국회의원 한창민인데 예. 지금 시민들하고 이렇게 경찰들하고 충돌하면 모두 예. 다친다 하면서 예. 이제 중재하고 말리는 상황이었는데 그것까지도 막무가내로 무시하면서 예. 저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한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80년대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그 국정농단보다 훨씬 이전이죠. 백남기 농민 그 사태 있을 때 벌써 한 그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세월호 직후 때도 물대포가 심했고요. 그렇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태 때문에 민중 총궐기 일어나고 네. 할 때도 물대포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힘들었던 그 그렇습니다. 상황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그 한 10년 만에 다시 또 네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 지금 보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지금 네. 보면 그 지금 뭐 그 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번 갈비뼈가 골절됐다. 그런 건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신 겁니까? 그날 상황이 좀 긴박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촛불행동의 집회와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주최의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많이 다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빨리 응급실로 가봐라 했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틸만 하니까 네. 이거 다 주요 일정 마치고 예. 가자 이제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제 일요일 날 응급실로 가기는 제가 당장 뭐 정말로 예.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예. 요즘 의료 상황도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월요일 날 아이고. 정상적으로 일정을 하고 가겠다 네. 이랬는데 이제 어제 상황에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장문이나 발언을 듣고 제가 이거 단순하게 내가 뭐 옷만 찢어진 게 아니라 좀 예. 여기저기 타박상이랑 예. 찰과상이 많은데 예. 경찰들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오는 거에 예. 대해서 정확하게 내 몸으로서도 증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네. 병원을 찾아갔는데 예. 역시 그 흉통이 있었던 게 갈비뼈 4번이 골절됐고 5번 예. 쪽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고 예.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손가락에 이쪽이 타박상화에서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은 골절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침을 맞았어요.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정도로 했는데 거기도 아마 인대가 늘어나 가지고 예. 부목을 하고 한동안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 이제 의사 소견 때문에 이제 부목을 하고 이제 다니는 중입니다. 아이고 지금 어쨌든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5번 갈비뼈 멍이 들었고 지금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부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 몇 주 진단 정도 나오신 건가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진단을 예. 하진 않고 예. 그 소견을 해놓만 이제 그 검사 결과만 예, 이렇게 예. 적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외래로 오셔서 그걸 하셔야 된다는데 아마 이런 골절상이면은 뭐 최소 진단 뭐 6주에서 12주 네. 이렇게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혹시 경찰로부터 사과는 받으셨습니까? 전혀 못 받았습니다. 네. 예, 어제 오히려 제가 이것은 저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폭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좀 폭력적인 행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권력이 과잉 진압에 대해서 뭔가 사과와 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 행안위에 요청을 해서 네. 전체회의에서도 조지호 청장을 불러서 했는 예. 현안 질의를 했는데 오히려 반성보다는 정당 공권력 집회인데 폭력 집회가 더 문제였다. 그리고 한창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예. 경찰 때문에 다치거나 이렇게 옷이 찢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는 예. 아니 공무집행을 하는데 예. 그걸 방해하는데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적반하장의 이야기를 해서 예. 오히려 사과는 뭐 받기는커녕 예. 오히려 폭력 국회의원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 재킷이나 셔츠가 이게 다 떨어진 게 그러면 시위대들에 의해서 민주노총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됐다는 말이겠죠. 건가요? 아니면은 자작극이라는 뜻이겠죠. 아니 자기 옷을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제가 뭐 폭력을 유도해서 예. 일부러 그렇게 보여지도록 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분노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통상 이런 정도 되면 경찰이 와서 의원회관에 와서 의원님 뭐 이만저만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측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정도는 해야 이게 상식 아닐까요? 상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김건희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그런 예. 상식을 벗어난 정권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예.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사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과는 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그 네. 형식적 마음에 없지만 옛다 하는 그런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제가 다른 국회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 했던 것은 앞으로 진행될 평화 집회를 막기 위한 봉쇄 전략이라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예. 평화 집회를 보장하고 이런 사태를 유발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이제 의원님 문제 때문에 국회 행안위에서 오후 3시에 긴급 현안 질의를 했는데 조지호 청장의 태도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더 다쳤다. 경찰도 105명이나 부상을 입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다쳤어. 니들만 다친 게 아니라 이런 네, 얘기인데 태도죠. 예. 경찰들을 다치게 한 게 누굽니까? 물리적으로 진압 나해를 하라고 하도 자기들이 지금 지시해가지고 경찰하고 시민들, 노동자들 다 다친 거 아닙니까? 그게 할 말이 아니죠. 저는 그때도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명령으로 경찰도 다친 거다. 그러니까 그 충돌을 야기한 너희들의 그 진압 태도가 문제였다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더 많이 다쳤어?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경찰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선 경찰관들이 뭘 그렇게 충돌을 하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하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실 뭐 경찰들도 뭐 그렇게 폭력 원하지 않는다. 일선 경찰들 그 얘기는 뭐 그 경찰 협의회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 누차 하시고 평화롭게 그냥 질서 유지만 하고 그렇게 집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소위 그 수뇌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야 막어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일선에서는 막으려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명령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니까. 네네네. 예, 그건 또 이제 어쨌든 그거를 또 의무 불이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나왔던 행태들이고요. 네, 예. 그 폭력 사태가 있을 경우에 경찰들이 얼마 다쳤다고 하면서 예. 언론은 그걸 받아써가지고 그렇습니다. 폭력 집회를 두드러지게 만들고 이런 방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4년에. 그러니까
참으로 한심한 이런 상황인 건데요. 네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전조 비슷한 네, 거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지난주에는 뭐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2시에 여의도에서 한국노총 네네. 집회가 있었고 4시에는 민주노총 집회가 그 시청역 8번 출구 네네. 앞에서. 근데 과거에는 광장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대회 행사를 했는데 서울시청 광장 앞에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서울시청 광장에는 굉장히 막 그 무슨 문화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음악도 틀고 그리고 뭐 쇼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행사 뭐 이런 걸 작은 해서 행사들이 항상 예, 작은 이루어지고 행사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서 그 안에서 집회가 불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이제 그 점유하고 하는 네네. 집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면 통행에도 또 불편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어디 또 서울 시내 가셔야 되는 분들이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은 도로가 원활한데 도로가 또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또 네. 짜증이 또 유발이 되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도처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또 광화문에는 또 그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집회가 바로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데시벨이 예. 엄청나게 예, 예. 세가지고요. 저는 근데 나중에는 괴성을 지르더만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너무 골치 네. 귀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항의했더니 경찰들이 자기들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평범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이게 이전에 저희가 평화 촛불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도 협조를 했고 그렇습니다. 경찰도 협조를 했고 정말 물리적인 폭력이 되지 않도록 분노가 있어도 우리가 안전하게 서로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 네. 있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합의가 다 깨져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인 상태이고 예. 당시에는 박원순 시장 그렇습니다. 때였고 예. 경찰도 처음부터 안전하게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예. 정권에 대해서 불만 있는 세력들의 책동으로 보면서 예. 진압하거나 최대한 그 집회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봉쇄 전략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실제 광장은 못 열더라도 그쪽에 전체 도로는 안전하게 집회 시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최소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이제 시위 문화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 문화 정착된 것을 물리적인 진압으로 다시 평화 촛불을 깨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공권력의 태도는 저희들은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당장 그 이번 주 말에 또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집회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집회는 지금 그 정당,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제 제 다섯 개 네, 야당이 5개 야당이 이제 공동 주관을 하는 집회인데 이 집회에서의 어떤 평화로운 집회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고 네. 평화 촛불을 만드는 거다 이런 판단 때문에 또 동료 의원들과 국회에도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집회가 되면은 혹여라도 그런 발생할지 모를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안전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에서 혹여 준비되는 과정에서 예. 그다음에 당일 현장에서 이번 주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고 하면 빠르게 평화 라인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만드는 네. 그래서 시민들과 경찰들의 물리적 충돌을 막는 예. 그런 방법을 바로 즉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과거에 2014년도에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죠. 네, 그때는 대표 시절인데 그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일종의 평화 네, 라인 네, 같은 네. 걸 해서 장미꽃 다 네. 들고 이렇게 앞에서. 맨 앞에서 경찰들하고 네, 네. 마주했던 뭐 이런 평화 시위를 보장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었던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네, 건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2016년, 2017년 굉장히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앞으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싶으면 한국 가서 배워라. 예, 유럽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다시 10년 만에 역행해서 또 다시 어떤 분들은 백골단 떠오른다. 그거 연상이 되죠. 예, 뭐 네. 예전에 학원 탄압했던 백골단이 떠오르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방패나 이런 게 다 새 거더라고요. 예, 새로운 신형 방검복이고 3단봉이 예. 모든 게 새로 이렇게 예. 주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상황을 살펴보니 네.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아. 그게 이 방검복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고 예. 참 그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예. 그날 새로운 예산으로 투입된 안전 장비가 예. 경찰을 안전하는 예. 장비가 투입된 거예요. 투입된 겁니다. 그러면은 기동대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집회에 나오는 노동자들이나 뭐 지금 농민은 안 나왔지만 시민들이 흉악범죄범이라는 거예요. 흉악범죄로 간주하고 집회를 관리한 건가요? 정말 그렇게 보지 않을 예.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의심이 든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의원님 게 그 셔츠 찢어지고 막 그 재킷이 다 그 갈라지고 이거 보고 전 너무 놀랬거든요. 예. 예, 대한민국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건 이거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도 그렇기 너무 때문에 충격이었어요. 설마 예.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네. 함부로 대하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 여기에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겠구나 네. 이 생각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예. 이렇게까지 저한테도 폭력을 행사할 줄은 몰랐고요.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뭐 국회의원 니들이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국회의원이라는 자체의 상징성은 제가 그날 혼자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예. 하나의 국회의원의 행동까지 저렇게 무시할 정도면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겠느냐, 희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네. 이것이 경악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집행을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방해했다 이런 태도인데 저는 그거 정말 잘못된 태도거든요. 저 그날 공무를 하러 간 겁니다. 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선서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예. 선서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들이 무리한 잘못된 공무를 집행하지 말라고 저도 공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공무를 뭐 쓸데없는 국회의원이 와서 방해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시는 그 제도적 민주주의는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네네. 예, 그런 내용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또 한번 또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댓글에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여튼 그 이번 주에는 어찌됐든 네네. 시민들이 평화로운 집회에 아이들 데리고 올수 예, 있도록, 문화공연 보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집회가 보장되어야 할 텐데 하여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